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풀어가 봐야 되겠죠. 앞서 김태현 매니저와 함께 인사 나누셨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자, 이분들 중에 한 분을 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인증샷을 촬영을 해서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모두 두 분께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기분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5종목을 일단은 종목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에 얽힌 사연들도 들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김세영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모아데이터입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였습니다. 이 모아데이터는 AI를 기반으로 한 ICT 시스템 이상 탐지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이중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특징주로는 컴투스 홀딩스 보겠습니다. 최근 FTX 거래소 파산으로 큰 폭으로 밀려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EBS 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FTX 파산 신청으로 인한 컴투스의 직접적인 재무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한 건데요. 간접적으로는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으로는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9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한국카본 보시겠습니다. 한국카본이 3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남은 4분기에도 긍정적인 마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종목은 한미글로벌 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대 최대 실적까지 발표했는데요. 올해 3, 4분기 매출액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3, 4분기 반도체 배터리 생산시설 등 하이테크 사업의 프로젝트 수주와 함께 사우디의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 용역 등의 해외 수주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특징주로는 한일사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료주들도 모두 강세였습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 협정 연장 소식에 사료 곡물주들이 동반으로 급등했는데요.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등이 특히 또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주시길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군요. 확인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셨을지 일단 두 분의 탑픽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한미글로벌을 꼽아주셨고요. 김태현 매니저께서는 한국카본을 선택하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죠. 네. 한미글로벌인데요. 네네. 좀 뭐 네옴시티 관련 중에 거의 뭐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죠? 좀 고점을 높이다가 살짝 네. 조정을 받는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옴시티 관련주들 네, 그렇죠. 중에서. 네, 관련주 중에 그게 좀 있었죠. 쉬는가 싶었는데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네. 조금 조정은 그다음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었죠. 네. 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게 내일 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내한을 하기 때문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뭐 어저께 나왔었죠. 역대급 실적으로 상당히 좋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이제 하이테크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가 뭐 많이 수주가 됐고요. 네. 특히 이제 해외 수주 관련된 부분이 증가했다라는 게 좀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증가한 부분 중에 뭐 사우디에서 발주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올해 누적 실적도 2,580억으로 전년 대비 96%, 그러니까 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해외 매출이 1,150억 정도 되고요. 최근 이제 급등을 보인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마 48,0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단기적으로 뭐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은 있겠지만 지금 네옴시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간 외로 모듈러 주택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올 만큼 네. 최근 네옴시티 내에서 뭐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 개발 아니면 현대건설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감리하거나 이런 걸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한미글로벌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크게 입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한국화본을 우리 김태훈 매니저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선기자재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국화본은 추세를 좀 돌리는 중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워낙 이 전방산업 쪽 그 LNG 이제 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워낙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오히려 밑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이제 실적도 이제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뭐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 동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상당히 좋게 또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동사가 이제 2020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내년에 다시 그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 높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이 기업은 또 나름대로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게다가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이제 워낙 그 사이클 산업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선 업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 요즘에 이제 그 기업은 이제 안정성을 갖추면서 이제 실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요즘에 핫한 키워드, 테마 키워드들을 보면은 뭐 UAM 쪽도 있고요. 게다가 뭐 풍력 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 동사의 이제 카본 소재가 그쪽에서 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선 기자재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멘텀은 결국에는 이런 수소 쪽 관련된 이슈, 수소가 아니죠. 그 말씀드렸던 이제 풍력이나 UAM 쪽 관련해가지고 또 성장성도 같이 또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겠다.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좀 급하게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됐다. 뭐 변곡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전히 지금 우하향하는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뭐 CPI나 PPI와 같은 그런 이 물가 지표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꺾여지면서 기대 심리가 주가의 반등을 견인을 하고는 있지만 자,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G화학도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트만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 한국카본이라는 차트,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야 쌍바닥을 찍고 이제야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다. 게다가 제가 이전에 이제 차트를 부탁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 스토캐스틱, 이 K선이 D선을 이제야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하나의 상승 파동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탑픽으로 뽑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까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종목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에 대한 두 번의 예스노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예. 모아데이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요? 엇갈리셨어요? 좋습니다. 자, 누구부터 그럼 들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의견을 예. 먼저 들어야 되겠는데 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 이 굉장히 그 기술력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네, 예, 그렇죠. 현 시점에서 매력이 떨어진다 보시는 겁니까? 네, 예. 일단은 뭐 모아 데이터가 뭐 올해 3월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됐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뭐 큰 네. 폭으로 주가 출렁거린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계속 약세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3분기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 한
14% 감소한 한 47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7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련된 실적이 조금 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관련돼서 IDC 규제 관련된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이제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트래픽 관련돼서 뭐 점유율이 1% 이상인 이제 5개사에 한정돼서 뭐 규제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과거에 이렇게 이제 IDC 규제 관련된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한번 통과를 되려고 했다가 법사위에서 과잉 규제,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통과를 못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카카오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나 아니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법안에 지금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사위가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걸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통과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통과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 그 하락된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네,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네. 부분 좀 주의하자 차원에서 말씀 네, 주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 네. 내일은 뭐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입장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한가가 안 갔다면은 예. 저는 이거는 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라는 의견을 했을 것 같은데 우선 상한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감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분명히 뭐 내일 뭐 오늘 밤에 뭐 미국이 만약에 뭐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만 없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 내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우선은 내일 이제 시가가 조금 더 떠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은 장 초반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여지가 있다.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제가 예스 의견을 드렸고요. 아까 그 임순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뭐 통과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사실 이 기업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좀 상한가 같던 종목을 우리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은 우선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하고는 조금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정도로만 바라보시고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내일 시가가 떠서 시작을 했고 아침에 잠깐 반짝 올랐을 때는 좀 네. 일부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신규 진입은 조금은 네.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뜨거운 감자가 됐을 때 수익을 좀 챙길 네, 네. 만큼 챙기고 나오죠. 차원에서 예스예요. 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컴투스홀딩스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FTX 코인 상장에 폭락했던 컴투스홀딩스가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장은 어떤 흐름 보일지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 다 놉니다. 그럼 한 분께만 여쭤봐야 되겠는데 예. 우리 임순재 대표님. 네. 예. 네, 일단 뭐 FTX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컴투스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특히 그 FTX 내에 그 엑스플라라는 이제 블록 화폐를 이제 상장시켰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회사 측에서 밝히기에는 일단 뭐 전체 그 FTX에 상장된 물량이 뭐 전체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또 컴투스가 FTX에 직접적으로 뭐 지분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FTX가 파산이 된다라고 해서 뭐 회사에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아마 그 상황은 뭐 일단 회사 측 얘기가 뭐 맞다라고 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FTX가 한번 파산을 하면 향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신뢰도가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NFT나 아니면 뭐 P2E 게임 같은 쪽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번 파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 10일이죠. 12일 미국의 이제 서머너즈 워 크로니카를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실적이 어떻게 이제 흥행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뭐 최초의 흥행 실적은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론칭된 게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론칭 여부와 흥행 여부는 좀 더 지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많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매출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조금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노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악재가 있는 종목은 굳이 쳐다보지 않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이 남아 있어요. 예. 이제 한일 사료거든요. 한일 사료에 대해서는 글쎄요, 러시아 쪽이 계속 리스크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확인하죠.
역시 이 놓으시는군요. 종목도 두 분 다 놓입니다. 어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매니저님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움직였던 게 결국에 네. 이제 폴란드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재부각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부각될 때마다 아니면 또 전세가 조금 더 악화될 때마다 그러니까 심화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관련 수혜주로서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우선은 오늘도 이제 만약에 좀 급등이 나왔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좀 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무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료 관련주나 이런 곡물 쪽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다소 이제는 조금 좀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 그런 흐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최근에 뭐 반도체나 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업황이 이제야 뭐 최악을 찍고 이제 조금씩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곡물 가격 급등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 나올 것이냐?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 또는 이제 나토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당연히 뭐 주가는 이전처럼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이 매크로 환경이 이제는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당장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을 그러니까 사료 테마를 조금 보는 거는 이제는 좀 시장의 트렌드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한 분이 좀 여쭤봐 주시긴 했습니다. 지금 네. 사료, 이제 한일 사료가 있다 보니까요. 그럼 사료주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바로 끝날 기미는 잘 안 보이고 네.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곡물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되지 않겠나. 네. 그럼 사료주 업종 전체는 보면 어떤 시각일까? 그래서 사료주 계속 갈까요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네. 있거든요. 어떻게 일단 뭐 보십니까, 사료주, 대표님? 특히 예. 이제 곡물 관련된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네.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 더 상승할 가격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사료라는 곡물이라는 게 한번 뭐 심은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만약 올해 농사를 잘못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그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사료주가 움직이는 거는 러시아 관련된 뭐 곡물 수출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뭐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뭐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주가 단기간에 움직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시장을 보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 봄 정도에는 다 사료주 쪽으로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료주 관련해서 질문 좀 해결해드렸고요. 네, 저희 한미글로벌이 아까 임순유 대표님의 탑픽으로 꼽아 그렇죠. 주셨었는데 우리 매니저님의 의견도 궁금해가지고요, 매니저님. 네.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 안에서 한미글로벌이 대장격으로 아주 잘 갔었잖아요. 신고가다 해도 좀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흐름 보면은 정말 놀랍다 싶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막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굳이 제가 요거를 어떻게 들어갈까 또 네. 그런 논리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이 네온시티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와주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저는 어차피 이제 만약에 눌린다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과연 그 조정폭 대비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이 기업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을 때 목표 수익을 잡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 손익비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밑에서 올라오는 숨겨진 종목들을 찾는 게 낫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오긴 했죠. 예. 저희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요. 저희가 뒷이야기 좀 전해드리면 사실 탑픽 종목 선정하실 때 임순재 대표님께서 한국카본 역시 탑픽으로 좀 그쵸. 꼽으셨는데 조금 빨리 우리 매니저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한미글로벌 그래도 좀 좋아 보이니까 선택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매니저님은 한미글로벌을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우리 보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좀 여쭤보면 좀 투자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오늘 광저우시 같은 경우는 봉쇄가 코로나 관련해서 봉쇄가 계속되다 보니까 막 봉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중앙정부에서는 좀 코로나 민감 지역에서 단체 관광을 또 허용하는 예. 문을 좀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일본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열리면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중국은 만약 이렇게 해서 시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관광에 허용되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종목 떠오르세요? 화장품주, 그렇죠. 항공주, 리오프닝주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환율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되는 것 여행 아닌가?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항공주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좋습니다. 거예요. 예. 자, 우리 매니저님께 한번 좀 먼저 예. 여쭤볼게요. 네. 그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이나 뭐 항공이나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자, 화장품 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항상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에서도 한미글로벌과 같은 대장님이 계신데 그 대장님이 이제 또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 화장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항공 쪽 특히나 이제 그쪽은 결국에 이제 중국 쪽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중국 쪽 내에서의 사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까? 약간은 그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는 좀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행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 좀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예. 오히려 이제 요즘에 이 쇼커버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여행 쪽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업황이 돌 수 있는데 이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행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그럼 지금 슬슬 담아봐도 아직은 안 움직였어요. 그게 예. 좀 담아봐도 괜찮다라는 쪽에서 좀 더 기다려볼까요?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좀 반영돼가지고 예. 네. 중국 아직은. 쪽, 예, 그렇죠. 그건 좀 알겠습니다. 반영돼서 쉬었을 때 조금 그렇다면 물려 있을 때. 말이죠. 우리 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 관련돼서 지금 뭐 리오프니까 계속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뭐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음. 뭐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면서 이걸 네.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원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만약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시스템이 과연 될 수 있느냐 때문에 지금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장쩌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뭐 봉기가 나왔었던 이런 이유도 다 이렇게 이제 의료 시스템의 조금 불안감이 이제 지속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만약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 중국도 10,000명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뭐 1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되면 과연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오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보면 네. 일단 오픈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확진자 수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유튜브 채팅창에 속보가 하나 떴네요. 예. 어떤 걸까요? 세영 하나님 여행의 진심이 방송에서 비춰져 화제다. 뭐 헤드라인을 뽑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행 안 간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 엄청 가고 싶으신 네. 건데 아직은 글쎄요. 자, 항공주, 화장품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네. 오늘 또 채팅창에 보니까 저희가 어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추후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11월 내내 2차 전지가 좀 잠잠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또 구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예. 11월에 재미가 없어서 2차 전지 다시 계속 가져가야 살아날까요? 되지 고민이신가 봐요. 뭐 어차피 2차 전지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워낙 그 성장성이 나름대로 좀 성장성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성장성에 대한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게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소화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소재 쪽은 특히나 조금은 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장비 쪽 관련해 가지고 자 이제 앞으로 뭐 4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올해 4분기에 이 글로벌 SK 쪽 있잖아요. 그 2차 전지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이 발주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또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소재보다는 좀 이런 장비 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뭐 장비 쪽이 조금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비 쪽 네.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그동안 뭐 물려도 성장주에 물리자라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격언이 있었는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요? 네, 조금 뭐 어차피 2차 전지 같은 경우 뭐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요. 또 예. ESS 관련돼서도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돼서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뭐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뭐 수정이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원산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게 돼서 뭐 중국 관련된 소재가 다시 뭐 쓰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재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받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 커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마지막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고견 잘 들었고 저희 임순재 대표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